소록도 가는 길 28회. 겨울 방학이 되자 순미는 고향으로 내려간다. 어차피 고향 주변을 찾아볼 것이기에 일단 집으로 내려가 오빠의 허락을 얻겠다는 생각이고 엄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다. 이 여인은 순미가 집에 오자 무엇보다도 반색을 하며 반긴다. 순미야, 여름방학에 집에 오지 않고 무슨 공부를 그리 했노? 학점이 모자라 방학 동안 학교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걱정 많이 했지요? 뭐야, 행여 객지에서 몸이나 상하는 거이 아닌가 얼마나 걱정이 되든가 잠이 오질 않았다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그렇지만 남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순미의 몸이 상하지는 않았나 싶어 얼굴을 살피고 순미의 몸을 살펴보면서 순미가 얼굴이 헬쓱해졌다는 생각을 하며 순미의 입에 맞는 음식을 준비한다. 순미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잠시 언니를 생각한다. 엄마의 이런 사랑을 언니는 받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니 언니가 새삼스럽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순미는 며칠 동안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편안하게 보낸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오빠와 둘이서 마주 앉는다. 오빠,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부탁? 무슨 말인지 하거라. 이번 겨울방학에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여행? 그것도 공부를 위한 거이가? 순미는 잠시 생각을 한다. 이제 오빠한테까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실은 지난 여름방학부터 순영이 언니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뭐? 내가 어찌 순영이를 찾아다닐 수 있노? 오빠, 진성이 오빠에게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순영이 언니가 소록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언제까지 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다고 무슨 수가 있겠나? 어디를 가서 순영이를 찾을 수 있겠노? 제가 나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과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을 알아본 곳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곳이라도 찾아보는 것이 이대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내도 함께 가자. 동욱은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것만 같아 반가운 얼굴이 된다. 아니요. 하루 이틀이 걸리는 일도 아닌데 오빠마저 집을 비울 수는 없지요. 언니가 그 먼 소록도를 가지 않았다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니 우선 저 혼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다. 내도 함께 찾아보자. 엄마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기야. 동욱은 마땅히 둘러댈 말을 찾지 못한다. 이제 엄마가 순영이 언니가 소록도에 없다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낙담을 하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일단 언니의 행방을 찾고 나서 말씀을 드려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동욱은 가슴이 답답해진다. 왜 진즉에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도 도저히 집을 벗어날 수 없는 동욱이다. 먼동이 트기 전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짙은 어둠이 깔리기 전에는 일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동욱의 하루다. 집에서 함께 있는 김씨와 안씨가 있기는 하지만 세 사람이 감당하기에 많은 농사일이다. 동욱은 바쁜 농사철에는 허리 한 번을 제대로 펼 사이도 없고 커나가는 아이들의 재롱을 볼 시간조차 없다. 아내 영숙이 역시 늘 바쁜 걸음으로 종종 걸음을 치며 집안일과 농사일을 하면서 아이들은 어머니가 맡아서 키우고 계신 것이다. 그런 동욱에게 그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하고 순영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이다. 겨울철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농사의 뒷일은 거의 겨울철에 하고 있는 동욱이다. 농기구를 손보는 일도 집안의 모든 일들을 챙기는 일도 또한 겨울철이면 몰려있는 제사들을 위해 보내는 시간들도 동욱으로서는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네 혼자 해낼 수 있겠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경험도 있고 그동안 많은 자료들도 수집을 했으니 무작정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갈 곳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을 했더라면 중고차라도 장만을 했을 것을 우에 버스를 타고 댕기건나. 오빠,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추운데 고생이 심하지 않겠나. 지금까지 기둘려 왔으니 차라리 다시 여름방학 때 찾아보면 안 되겠나. 동욱은 마음과는 달리 순미의 발길을 잡아본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함께 따라 나서서 찾아보고 싶지만 동욱의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이 추운 겨울에 순미를 혼자 보낸다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이 경상도 일대만 다녀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얼마나 걸리겠노? 아무래도 하루 이틀에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 어머니한테는 잘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거라. 동욱은 순미에게 넉넉하게 돈을 마련해준다. 돈을 아낄 생각은 하지 말고 웬만한 곳은 택시를 타고 다니거라. 네. 동욱은 그렇게 순미를 떠나보낸다. 이 여인에게는 순미를 심부름시킨다는 말로 집을 나서게 한다. 애비야, 무슨 심부름을 꼭 순미를 보내야 하는 거이냐? 야, 순미가 그동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똑똑하다 아입니까? 그러니 아무런 걱정도 하질 마이소. 아, 아무래도 먼 곳이니 며칠은 걸릴 것입니다. 뭐라고? 며칠씩이나 걸리는 심부름을 보낸 거이냐? 야, 거리가 좀 멀기도 하지만 사람을 꼭 만나고 와야 하는 일이라서 어쩌면 사람을 기둘리고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위에 그런 일을 순미를 보냈는지 내사 알다가도 모를 일이제. 죄송합니다. 지가 가봐야 하는 일인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지가 어디 집을 잠시라도 떠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천상 순미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고생이나 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 여인은 아들이 하는 일에는 어떤 일이든 참견을 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순미가 걱정이 된다. 안 그래도 학교를 다니느라 객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딸이다. 방학 때나마 집에 와서 편안히 쉬지 못하고 오래비 심부름으로 며칠씩이나 집을 떠나 있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아들에게 더 이상 따지고 들 수도 없다.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뿐인 동생이니 마음 놓고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순미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사귄다. 이 여인은 그동안 순미에게 단 한 차례의 중매도 들어오지 않고 있음을 생각하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20살이 넘은 아가씨가 있는 집에 청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안으로 보나 순미 개인으로 보나 누구나 탐을 낼만 하련만 문둥이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깊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이제 중매로 결혼을 시키기는 틀린 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미가 연애라도 해서 짝을 데려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순미는 남자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눈치였다. 내 이러다 딸아이가 평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지는 않을지 참말로 마음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구마. 이 여인은 혼자 소리로 중얼거린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혼자 하십니까? 영숙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어머님의 혼자 중얼거리시는 말을 듣고 무슨 걱정 근심거리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방으로 들어선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아이다. 순미가 아무 데서도 중신애비가 들어오지 않으니 심란스러워서. 어머님, 아가씨가 지금 공부하고 기신데 결혼을 할라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제는 서울에서 서울 아가씨가 다 되었는데 이런 촌구석으로 시집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런다 해도 지가 태어난 곳을 무시해선 안 되는 일이제. 이제 1년만 있음 학교를 졸업하는데 시집을 갈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 아가씨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도록 하는 거의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가씨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 참으로 멋지게 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런다 해도 여자는 결혼을 해서 남의 가문에 대를 잇고 열심히 살림 잘하고 살아야 하는 법이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야 여자이지 별 수 있겠나. 이 여인은 순미의 결혼에 대해서 깊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둥이 자식. 그것은 순미가 평생을 쓰고 다녀야 할 순미의 굴레가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있는 문둥병.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문둥병의 자식이 바로 순미였다. 그런 순미에게 청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참으로 바보스럽고 미련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깊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더구나 순영이 마저 문둥병이라 집을 떠났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둥이 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직도 이 여인을 제대로 사람 취급도 하려들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다. 이 여인은 다시 순영의 생각으로 빠져든다. 벌써 10여 년이 넘은 세월이다.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결혼을 하고 남을 나이였다. 그런 병에 걸리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외손을 보고도 남을 그런 나이였다. 순영아, 네 보고 잡아서 내는 숨이 멎을 것만 같다. 잘 지내고 있는가 어쩌는가 소식이라도 알면 일이 맴이 답답지는 않을 거인데 어찌 그리도 소식 한번 전하기가 이리도 애렵냐. 이 여인은 다시 두 손을 합장하고 순영의 무사함을 빌고 또 빌어본다.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이 여인이었으나 늘 순영을 가슴속에 품고 그리움과 애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날을 보내고 있다. 꿈이 조금만 불길하다 싶으면 고스란히 깨어 밤을 밝히며 조여드는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순영이의 무사함을 빌고 또 빌어본다. 당신이 죽어 눈을 감는다 해도 순영이의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순영이를 만나지 못한다면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순영이를 생각하며 눈물 짓고 한숨을 짓는다. 원래가 살 집이 없는 이 여인이었다. 순영이가 집을 떠나면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살아온 탓인지 이 여인의 몸은 뼈에 그대로 가죽을 씌워놓기라도 하듯 한 줌이다. 가녀린 허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만 같이 위태롭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몸매라도 잠시도 몸을 쉬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안일에 손을 놓지 않는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밀려드는 상념에 견딜 수 없는 심정이다. 이 여인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앞에 고물고물한 손자와 손녀의 재롱이다. 새 아이들은 이제 집안의 보물이고 재산이었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